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찐통요정 하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배우면서 저도 각성하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희 집콕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대표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정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왔어요. 그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아쉽지만 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이제 백정선 대표님께 제 미래를 맡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눈 동그랗게 뜨시고 함께 가봅시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 이제 위기 상황도 알아봤고 그에 따른 투자 방법 아니면 대응책도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대표님도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위기와 기회를 잡으려면 나만의 돈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돈 관리 시스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잘 모으려면요, 첫 번째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으면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응? 버는 돈이 더 많은데 뭐 쓰는 돈보다 뭘 고민해요. 그렇죠. 근데 그 쉽지 돈을 않죠. 계속 평생 그렇게 가면 되죠. 맞아. 두 번째가 쓰는 돈은 아예 없고 저축만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그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숨만 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나만의 플랜을 짜야죠. 그래서 플랜을 짜서 어떻게 돈을 모으겠다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합리적인 지출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 수익을 어떻게 올려갈지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솔직히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모아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냥 나도 모르게 쓰게 되고, 뭔가 오늘은 쓰자, 참지 않아 이러면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돈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계획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09년에 그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한 직원이 제 앞에서 브리핑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Life is event. 인생은 이벤트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해요. 태어나서 직장 생활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뭐 계속 이런 사이클을 밟아서 가는데 시기마다 필요한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래서 A4 용지 한 장 갖다 놓고 나에게 내 몇 살일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럼 이벤트가 그려지죠. 그럼 그 이벤트에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필요 자금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3년 이내 거, 3년에서 10년 정도 거, 그 다음에 10년 이상 걸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는 그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저축이나 그냥 내가 빨리 돈을 모으는 것으로 끝내는 거고, 네. 중기부터는 사실은 내가 모으는 돈보다는 붙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의 노후에 대한 문제는 일찍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원칙을 정하면 결국은 나만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지출을 통제할 의지를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의지는 수입에서 내가 얼마를 지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혼일 때는 내가 버는 돈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돈도 쓰는 것도 습관이에요. 맞아요. 습관을 통제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얼마를 정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 사람의 소득을 완전히 다 저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맨날 그래, 나는 이제 이 정도를 버니까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그 달에 지출이 많다 그러면 요만큼은 뭐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빚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축을 같이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빚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빚이 있다라고 해서 저축을 안 해버리면 빚 갚느라고 내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꿈과 명언이시네요. 희망은 별개로 또 있어야 돼요.
빚은 빚대로 갚아가되 내 꿈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저축은 목적을 정하는 저축을 따로 하고 나머지를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러면 저축과 빚 갚는 걸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지출을 점검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투자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전문가분들이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게 분산 투자를 해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분산 투자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분산 투자를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방법의 하나로 미국의 머니지라는 그 재테크 잡지에서 얘기한 건데요. 생계형 주머니,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주머니, 트레이딩 주머니로 구분해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생계형 주머니, 자산이 증식되는 주머니,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트레이딩 주머니, 이렇게 나누어 5대 4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도 있는데, 위기 상황의 재테크는요, 네.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적금 비율을 낮춰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적금은 20만 원 이내로 줄여라.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을 주식으로 저축해라 라는 거죠. 주식으로 저축하되 주식을 어떤 주식에 저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5년 후에도 이 회사가 트렌드가 유지될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회사가 매년 이익이 많이 나서 그 이익을 배당으로 주는 기업이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선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요즘 인터넷 기업들, IT 기업들 중에 네. 기술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익의 트렌드는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거예요. 그럼 이런 데는 배당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회사 주식을 사라. 근데 이런 회사 주식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을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달 사면 네. 떨어져도 잠깐 떨어졌다 바로 올라오는 주식들은요, 이건 매달 사면 절대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는 자산이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로 나눠라.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겠죠. 네. 그 퇴직연금 가입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퇴직연금 많이 가입한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전혀 고민 안 해요. 내가 그 DC형에 가입돼 있는지 DB형에 가입됐는지 모르거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DB형과 DC형으로 가입이 돼 있을 텐데, 네. DB형은 옛날 퇴직금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자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DC형이 문제거든요. DC형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펀드를 점검해라라는 거예요. 배당주나 성장주 중심의 펀드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국내와 해외로 분산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해외 중에서 중국에 많이 편입돼 있다면 중국이 조금 요즘 이상해요. 시진핑 정부가 조금은 시진핑 정권을 강화하면서 뭔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한류스탄이 뭐 이런 그쵸. 것들 다 아이돌 제한하고 그런 거 그러기 제재하고. 때문에 이럴 때는 중국에서는 조금 발을 빼야 돼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펀드로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렇게 저희가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노동을 못하게 됐을 때 이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재테크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그런데 사실은 노후 준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매달 저축해서 쌓아가는 돈이 노후를 위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노후 준비 자산 중에. 그러니까 평상시 해결하면서 남는 돈이 자산이 쌓여서 이게 노후 자금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노후 자금은 내가 매달 조금의 돈을 넣어서 장기간 10년, 20년간 투자해서 그게 모여진 돈이 또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국민연금, 또 주택연금, 뭐 퇴직연금 이거 합쳐서 풍요로운 노후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매달 저축 구조를 통해서 내 재산이 쌓여지는 것은 안 되는데 노후 준비 자금만 잔뜩 쌓아놨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짜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일찍 시작하고 일정액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하면서 매번
재산이 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콕 프로젝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삶의 전반적인 투자와 재테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백정선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다양한 투자 방법, 자산 관리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저희 백정선 대표님과 함께했던 경제 공부는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짜 많은 정보도 배우고 뭔가 꿀팁들 다 기록해 두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알려주셨던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집콕러들의 지식을 넓힐 수 있고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